매일 경제 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현덕 매니저의 이 포트를 보면요. 지난주에 공략했던 종목들이 모두 다 지난주에 잘 갔어요. 네. 하나씩 자랑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금요일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네. 하루 만에 27%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회사인데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만드는 화장품 판매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스킨천사가 대표적인 건데 네. 이 스킨천사의 작년 매출이 669억이었는데 이번 연도 5월까지가 778억 나오면서 작년 매출을 5개월 만에 해낸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 화장품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없고요. 실적 발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장 마감하고 나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그때 나왔던 거고요. 지금도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뭐 팔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화장품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인기 있는 화장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 더 피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은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이제 그 7만 원 말씀드리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한번 조정 나올 때마다 분할매수 관점에서 한번 대응해 보자. 화장품 같은 경우는 3분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 가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인기가 지금 인기 있는 그런 화장품 위주로 아마 화장품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이 3분기까지도 계속 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4일 날 제시해 주셨던 한국 화장품 제조가 휴장을 지나서 하루 만에 바로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네. 이 종목도 잘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미 반도체인데요. 8월 13일 날 매수해서 14%가 급등을 했는데 네. 이미 반등 추세인 것 같은데 반도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갈증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지금 지난주까지 우리 시장이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경기 침체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게 무서웠던 거였는데 네. 지난주에 발표했던 이 소매 지표들을 쭉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는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는 매크로보다는 종목들에 대한 반등력을 보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앞두고 있고요. 지금 TSMC나 다른 그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은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 항상 그래왔듯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네. 많은 투자은행들이 엔비디아 목표가 올립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까지 실적도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제 그 지난주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을 한다면은 올해 양봉 나오고 나서 음봉 나왔을 때 분할매수 관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시장의 대장주만 접근하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실시간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 속에서 월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미 반도체 계속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볼까요? 오스코텍 8월 14일 날 매수했는데 역시 하루 만에 15% 수익 안겨주셨는데 네. 궁금한 건 지금 이 박스권 뚫고 넘어갈 것 같은데 어디까지 좀 기대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승인이 되면, 그러니까 FDA 승인이 되면은 아마 이제 이 그 세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게 없거든요. 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HLB가 FDA 승인이 안 돼서 그래서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오히려 매수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이후로 계속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이제 22일 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빅파마가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꽤 크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직도 못 믿어도 지금 정고점 돌파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급등했다고 한다면 새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정고점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런 승인 재료와 함께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가 5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담아서 지난주에 바로 수익난 종목들까지 함께 리뷰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수익 안겨주실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최현덕의 첫 번째 성공 전략 공개해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마지막 대안은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청라뿐만 아니라 용인, 이어서 포르투갈까지 화재가 나면서 네. 정말 어떤 대안이 필요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유독 최근 들어서 네.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 나면서 불도 안 꺼지고 네. 이게 다 번지면서 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 건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폭염이 원인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분리막이 있고요. 네. 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서 분리막이 있고 이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이 되고 방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건데 이 분리막이 이 폭염이 계속되면은 분리막이 손상돼 가지고요. 결국은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만나게 되면서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분리막의 화재 원인을 본다면은 앞으로 이 폭염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폭염도 사실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폭염을 이길 수 있는 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바로 그 분리막이 없는 게 전고체 배터리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전기차 화재의 대안이 뭐 LFP도 나왔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좀 국내 기업들의 어떤 지금 투자라든가 양상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대장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 시점에서 배터리가 불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액체로 된 전해액에 대해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불어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지 첫 번째 종목 열어보시죠. 네. 전고체 실적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가지고 와주셨는데 사실 오늘 10% 넘게 급등해서 네. 또 들어가기에 공포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 그 불에만 붙어버리면 네.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조정시 매수를 하겠습니다만은 좀 부담해서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전고체 그 원료가 이제 황화리튬인데 그거를 실제 파일럿 라인에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파일럿 라인이 완공을 했고요. 최근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가동을 시작했으면 3분기에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서는 전고체 그 소재에 대한 실적이 찍힌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이제 파일럿 라인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은 실제 파일럿 라인을 통해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실적이 먼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일럿 라인 건설 1차에 210억, 또 2차에 180억 들어가면 390억 들어갔고 아직은 파일럿 아니지만은 연간 생산 능력을 40톤으로 이제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22년도에 이 황화리튬 개발,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받아야 하는 건데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이동채 전 회장이 그렇죠. 광복절 투자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레퓨절입니다만은 나왔기 때문에 뭔가 또 투자를 해야지. 그렇죠. 뭔가 받았기 때문에 좀 저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투자를 개시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지금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그 연산 300톤의 고체 전해질 양산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의 황화리튬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에코프로 BM도 좋고요. 여기에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원료를 공급하는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전기차 화재가 새로 모멘텀이 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차트상으로 보자면요. 단기적으로 보자면 오늘의 상승률이 부담스럽고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면 추세 전환이 맞나 의문감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가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네. 워낙에 2차 하던 종목들을 보시면 진짜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달 가격까지도 아직 안 온 거고 이제 올라말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 분할해서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지금 가격대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45,000원 안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해서 분할해서 관점을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거고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가 얼마나 빠른 신라를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7만 원까지 좀 크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의 배터리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두 번째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오픈해 볼까요? 네. 생물보안법 9월 통과 전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 수혜도 있고요. 생물보안법 수혜도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수혜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 생물보안법은 지난번에 그 국방수검법에서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지금 이제 많은 이 미국 지금 상원과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 말에 예정된 하원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상정에 대해서 표결이 들어갈 거라 보여지고 있는 건데
이 피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은 지금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도 좀 많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또 대장주를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생물보험 법안에 있어서 준비된 기업 하나를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9월에 통과가 된다라면 11월에는 입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지 오늘 두 번째 공략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생물보안법 준비된 기업 바이넥스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네. 시장에서 바이넥스 제일 최대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네. 하고 있어요. 일단 가장 큰 대형주가 삼성바이오로지스, 중간 정도가 ST팜, 그다음에 약간의 시가총이 좀 작은 종목이 좀 바이넥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중국 우시바이오로시스를 좀 제작이 되면은 신규 고객 확보하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우시바이오로시스를 통해서 위탁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은 그쪽 이용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의식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건데 그 새로운 대안 중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바이낸스가 좀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뭘로 준비하고 있냐? 이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연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가장 수요가 높은 쪽이 동물세포 배양소비인데 원재부터 완제까지 이 원스톱으로 생산이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제 설비의 경우 액상바이알부터 동결건조바이알, 이 프리필드 시린지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직까지는 이 작은 기업입니다만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내년에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그 상업 생산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가속적으로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매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사실 매출로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내년부터는 매출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상으로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 대비해서 좀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런 그 우시바이오로시스 제재 관련해 가지고 네. 이 시데모 기업들이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갔던 기업이 ST팜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ST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정고점을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매물 소화가 좀 거의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한 3, 4년치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이제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바이오 쪽이 많은 분들이 바이오 쪽을 임상이 안 되면 뭐 급락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기업이 갑자기 유상증자하면 페트롬처럼 급락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지금 시데모 쪽은 숫자로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할 필요 없는 바이오 기업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27,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까지 모두 제시해 드렸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최원덕 매니저의 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방송 이후에 밴드로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밴드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지금 시장이 우리가 올라가긴 올라왔습니다만 사실 지지난주보다 빠졌던 그 부분까지 아직 안 올라와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몇 개 대장주 좀 올라서고 있고요. 반도체, 화장품,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몇 개 기업도 올라서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자 밴드를 통해서 한번 또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오늘 올라가는 투자 전략 보신다면은 아마 이번 주 한 주와 남은 8월, 9월까지도 꽤 괜찮은 성공 전략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올리는 투자 전략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공략 하루 만에 상한가를 잡아냈죠. 8월, 9월 계속해서 수익 랠리 빠르게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최원덕 매니저의 밴드 꼭 함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원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